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도 한 달 새 입원 환자가 2배로 느는 등 유행세가 커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재감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효승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5월 47명, 6월 58명, 7월 1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6월과 7월 사이엔 환자가 2.2배 이상 급증한 겁니다. 전국적으로도 이런 유행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수는 475명으로 전주 226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첫째 주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7월 초부터 다시 증가하면서 지난 4주 사이 폭증하는 모양새입니다. 입원 환자 수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율도 느는 추세입니다. 7월 3주 기준 검출률이 6월에 비해 10%포인트 넘게 늘었다고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이런 코로나 유행을 이끄는 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인 KP3입니다. KP3 검출률이 6월 12%대에서 7월엔 40% 가까이로 급증한 겁니다. 증상이나 치명률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슷하고 면역 회피 능력이 다소 증가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항체가 생겼어도 다시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백신을 도입하고 오는 10월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 최근 안성 지역에선 전체의 80% 정도가 미분양 상태로 있는 아파트 단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5개월째 1,200여 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데요. 인구와 고령화로 인한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인구 문제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의 20%가 65세가 넘으면서 수도권 남부에서 유일하게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된 안성시. 안성시 인구 증가가 사실상 정체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성시 아파트들의 미분양 문제가 해소되지 못한 배경에 인구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안성시 죽산면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입니다. 470세대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내년 11월 입주가 예정되어 있지만 실제 판매된 세대는 70세대도 안 됩니다. 80%가 미분양인 겁니다.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한 이 아파트도 전체 세대의 3분의 1이 아직 분양되지 못했습니다. 6월 말 기준 안성 관내 미분양 세대는 총 1,200여 세대, 5개월째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분양 현장에서는 인구 정체가 분양 시장에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인구가 막 그렇게 늘어나는 곳은 아니다 보니까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가 있어줘야 되잖아요.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유통 여건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이처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안성시의 인구 증감은 갈수록 정체되고 있습니다. 2월 한 달간 800명이 증가하며 전체 인구의 0.4%가 증가한 것에 비해 3월에는 200명, 4월과 5월에는 400여 명에 그쳐 증가율이 0.2%대로 줄어든 겁니다. 늘어난 인구 중에서 노령자 비중도 높습니다. 6월 기준 안성의 전체 인구는 430명이 증가했는데 노령 인구는 200명이 증가한 겁니다. 황윤희 안성시 의원은 지난해 인구정책연구회를 운영하며 연구한 결과 젊은 세대가 결혼 후 안성을 빠져나가는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진단했습니다. 아기를 낳거나 출산을 하거나 결혼을 하면 타 지역으로 전출을 많이 나가는 상황을 발견을 했어요. 교육 인프라나 양육 인프라, 생활 인프라가 좀 타 도시에 비해서 낮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시의회는 동신산단 등 시의 발전 잠재력이 크다며 인구 증가 요소를 뒷받침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백창현입니다. 1942년부터 40년 동안 거리의 소년들을 강제로 수용해 인권을 유린한 선감학원 사건.
감금과 폭행, 섬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소년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선감학원이 문을 닫은 지 42년 만에 희생자들을 안매장했던 장소에서 공식 유해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발굴에 나선 경기도는 공식 사과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머니 눈동자 속으로 귀소하지 못한 선감도 눈 붙여드리시오. 가여운 꽃들이시오. 부디 어머니 눈 속으로 들어가시오. 선감학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헌시가 낭독되고 어린 영혼을 달래는 추모 공연이 펼쳐지자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이곳은 150명 이상의 희생자들이 묻힌 곳으로 추정되는 안산시 선감도의 선감학원 공동묘역입니다. 선감학원이 문을 닫은 지 42년 만에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안매장된 희생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공식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경기도는 8일 개토제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유해를 발굴합니다. 내년 6월까지는 유전자 감식을 통해 신원 확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들은 소리 소문 없이 자식을 잃은 희생자들의 가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뭐 거의 돌아가셨을 거죠. 연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한 명이라도 찾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죽은 애들 대표로라도 한 명이라도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죠. 유전자 감식이 끝나고 나면 내년 7월까지 유해 화장과 봉안이 진행됩니다. 이후 선감학원 희생자 묘역을 비롯한 선감학원 예터는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 유린을 기록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의 장소로 거듭나게 될 전망입니다. 선감학원 원생들과 같은 희생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선감도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함께 인권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생존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유해 발굴을 결정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여전히 책임지지 않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모시는 것이 다 끝난 뒤에는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구상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정부가 각성을 하라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소송을 걸어서라도 구상권을 행사해서.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정부 정책에 따라 불황아를 교화한다는 목적으로 4,700여 명의 소년들을 강제로 입소시켜 노역과 구타, 안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파출소 통합과 관련해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안산에 이어 군포에서도 대야파출소가 인근의 송부파출소와 통합 운영된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주민들은 서명운동을 벌이며 경기 남부경찰청의 철회를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푹푹 찌는 무더운 날씨 속에 군포 대야미 주민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파출소 폐지를 반대한다는 외침과 함께 주민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도보 순찰을 늘리고 야간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시행되는 중심 지역 관서 제도. 이에 따라 대야 파출소는 공동체 지역 관소로 지정돼 3km 떨어진 송보 파출소로부터 파견된 인력과 장비 등으로 운영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신고 건수와 5대 범죄 발생률, 인구와 면적 등을 고려했을 때 대야 파출소의 치안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소식에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광지로서 외부인의 출입이 많고 야간엔 인적이 끊겨 치안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파출소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파출소가 있어도 지금 굉장히 우범 지역이 많습니다. 이게 또 등산로도 많고 또 도립공원이고 하니까 많은 수의 이제 외국 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가 있어도 현재 여기 좀 흉흉한 사건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동 대응력이 떨어져 범죄 노출 위험이 높아지는 건 아닌지 우려합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 단계를 거쳐서 출동을 하면 시간도 늦어지고 또 거기에서 오는 부분도 빠르면 20분이고 뭐 조금 막힐 때는 뭐 30분 이상이 소요되니까 여기가 오히려 외부에서 표적지가 될까 봐 그거를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포경찰은 대야 파출소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며 상주 인력을 줄이는 대신 순찰 인력을 24시간 교대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을 잠재우진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현재까지 모인 2,500여 개의 서명 명부를 경기 남부경찰청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에 하은호 군포시장도 적극 나섰습니다. 대하미시 주민들이 너무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들이 원치 않으면 재검토를 해서 원위치시키다든지 시민들을 안심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 시장은 대야미 택지 개발이 끝나면 약 15,000명이 입주해 더 높은 치안 대응력이 요구된다며 경기 남부경찰청의 대야 파출소 개편 백지화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반도체 특화도시 개발을 꿈꾸는 이천시가 처음으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이천 SK 하이닉스 인근 지역의 새로운 산업단지를 승인받은 건데요. 다만 각종 규제로 규모에 큰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24일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에서 고배를 마신 이천시가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입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날 이천시 행정을 반도체 역량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의 글로벌 반도체 정책 방향에 맞춰 이천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반드시 돌파구를 찾을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올해 8월 이천시가 시 역사상 최초의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대월면 구시리에 45,000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받은 겁니다. 지난 2021년 공영개발 협약 이후 3년 만입니다. 이천에서 최초로 조성하는 첨단 산업단지라서 저희 하이닉스와의 그 연계라든가 그다음에 첨단 반도체 업종을 갖다 육성한다는 그런 의지가 보여지는 산업단지라고 봅니다. 시는 이곳에 SK 하이닉스 협력사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오는 2026년까지 부지 준공을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규모에 대한 아쉬움이 큽니다. 수도권 정비법으로 6만 제곱미터 이하로 산단을 제한받은 데다 인근에는 절대 농지가 있어 당초 계획보다 크기가 줄어든 겁니다. 수정법 연접 제한이 있어가지고 이천시 같은 경우는 6만까지밖에 개발을 못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심의를 통하다 보니까 이제 일부 절동지가 이제 제척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6만까지가 가능한데 지금 4만 한 5천 정도 이 정도까지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천시는 승인 고시 후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 내년까지 토지 매입을 진행하는 등 행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백찬혜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패션 산업 하면 떠오르는 곳 바로 서울 동대문일 텐데요. 그 동대문 패션 산업의 배후기지 역할을 수행한 곳이 바로 성북구입니다. 한때 호황을 누렸지만 열악한 작업 환경과 인건비 탓에 침체기를 맞은 성북구 봉제 산업. 지자체의 지원과 상인들의 노력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 국민을 열광케 한 2002 월드컵. 붉은 티셔츠를 입고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그때 입었던 붉은 티셔츠. 바로 성북구 장위동의 봉제 공장에서 제작했습니다. 붉은 악마 빨간 티셔츠를 이제 제작을 하게 됐죠. 조금 끝날 줄 알고 특수라는 건 이제 생각은 안 하다가 8강, 4강까지 올라가면서 그게 이제 장기간 되면서 날개 놓친 듯 팔려나간 티셔츠.
하지만 그 영광은 길지 못했습니다. 월드컵 특수 효과가 끝나자 난관이 찾아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등장으로 유통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열악한 작업 환경 탓에 젊은이들은 봉제업을 기피하게 됐고 기존 직원들의 고령화는 빨랐습니다. 부산에서 살다가 21살에 올라와가지고 먹고 살라고 그냥 했는데 미싱도 자주 고장나고 일하는 것도 좀 많이 불편했었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노동력산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일감이 몰리면서 봉제 산업은 쇠퇴기를 맞았습니다. 이제 나이들이 계시니까 많이 이제 못 오고 이제 해마다 주는 거죠. 외국에 가서 만들어 오고 그러니까 국내에도 생산하는 일감이 많이 줄잖아요. 대안 마련이 시급했던 성북구 봉제 산업. 2021년 기준 성북구 제조업체는 3,100여 개입니다. 이 가운데 67%인 2,100여 개가 의류 제조업체에 해당하는데요. 성북구는 서울자치구 가운데 종로구와 중랑구에 이어 봉제 공장이 가장 많습니다. 성북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패션 봉제 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해 봉제업체 지원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또 이제 작업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부터 한 200여 업체가 했고요. 올해도 76개 업체가 지금 그런 부분을 저희 성북구 지자체에서라도 좀 더 해서 성북구 봉제업 육성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 패션 섬유 봉제협회. 협회 아래로 성북 스마트 패션 산업센터와 패션 봉제 지원센터,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가 분업하고 있습니다. 세부 기능에선 차이를 보이지만 설립 취지는 같습니다. 인재 양성과 교육,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패션 의류 산업, 인력 교육, 양성, 취업 연계 등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패션 의류 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드타운으로 자족 기능이 미약한 성북구. 성북구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봉제업을 꼽습니다. 지난 2021년 개관한 성북 스마트 패션 산업센터. 봉제 관련 최첨단 장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한 손정미 대표. 센터에 있는 최첨단 장비를 접한 후 아예 성북구로 이사했습니다. 특종 장비 있고 공용 재단실에서 무료로 재단해 주시고 옷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기계가 엄청 많이 필요한데 비싼 장비들 그거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구입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센터는 인재 양성 교육도 합니다. 강사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봉제 전문가. 그가 전해주는 생생한 창업 경험과 노하우는 제2의 봉제업체 대표를 꿈꾸는 MZ세대 박선영 씨에게도 의지와 도움이 됩니다. 실무자들의 그러니까 실제 창업하신 분들,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선생님으로 계셔서 애로사항이라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라고 하셔서 고맙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북구 봉제협회는 현재 협회 공동 브랜드를 런칭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 유명 브랜드와의 경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봉제업체의 90% 이상이 강북권에 집중된 만큼 타구와도 봉제업 육성 방안을 논의한다는 구상입니다. 동북권의 거의 한 80% 이상 90%가 현재 좀 존치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고가 장비를 집적센터 권역별로 만든다든가 판매를 연결해 준다든가 아니면 전 시장을 더 확대해서 침체에서 벗어나 서울 동북권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 중인 봉제산업. 성북구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장 동력 회복을 위한 전략 산업으로 패션 봉제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앞으로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빌라이브 뉴스 박선표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더위를 피해 도서관을 찾는 이른바 북캉스를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20개 시립 도서관을 가진 수원시가 여름 시즌을 맞아 북캉스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시에 있는 시립도서관은 총 20곳. 수원 시민은 어디에 살고 있든 걸어서 10분 거리 안에 있는 시립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35도를 넘나드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면서 북캉스를 즐기러 도서관을 찾는 인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는 북캉스를 즐기며 읽을 만한 책을 추천했습니다. 이번에 수원시가 추천한 도서는 지난 6월 시민 투표를 통해 선정한 2024년 올해의 책 5권입니다.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싶다면 김남일 작가의 수원을 걷는 건 화성을 걷는 것이다를 추천합니다. 수원 출신의 소설가 김남일이 수원 화성을 걸으며 쓴 에세이로 작가의 보폭을 따라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곽재식 작가의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 유은실 작가의 순례주택, 한지원 작가의 왼손에게, 박상기 작가의 고양이가 필요해가 수원시의 2024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습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는 요즘 바다도 계곡도 좋지만 수원시 도서관에서 엄선한 2024년 올해의 책과 함께 집 근처 공공도서관에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수원시는 올해의 책 작가들을 만나볼 수 있는 만남의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10일 박상기 작가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작가들의 강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수원시 도서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하면 됩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연못에서 자라는 연꽃은 여름철이면 아름다움이 절정을 이루는데요. 시흥 연꽃 테마파크에는 빅토리아와 호주 수련 등 열대 지방의 수련들을 비롯한 120여 종의 연꽃들이 만개하면서 무더위 속에서도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구장 11개 규모의 넓은 연꽃단지에 한여름의 전령, 연꽃이 만개했습니다. 시흥 연꽃 테마파크에는 밤의 여왕이라 불리는 빅토리아 연꽃을 비롯해 물 위에 수줍게 핀 수련들이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화려한 듯하지만 화려하지 않은 은은한 자태의 연꽃들이 연잎 위에 얼굴을 내민 모습에 관람객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연꽃이 이렇게 많은 종류의 많은 집합되어 있는 걸 보기 쉽지 않은데 여기 오면은 두 눈대마다 좀 새로운 것들이 많으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너무 은은하고 이쁜 것 같아요. 시흥 연꽃 테마파크에는 해마다 연꽃을 보기 위해 20만 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8월 중순까지 각양각색의 매력으로 만개한 120여 종의 연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 시흥시 연꽃 테마파크는 연간 20만 명이 방문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그 연꽃 개화 시기가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만개 시기예요. 그리고 저희 연꽃 종류는 격여 종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빅토리아랑 호주 수련이 있습니다. 수도권 내 대규모 연꽃 군락지 시흥 연꽃 테마파크. 무더위 속 만개한 연꽃이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